구글 클래스룸에 이제 수업에서 과제를 만드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요. 과제를 누릅니다. 자, 과제를 눌러서 첫 번째로는 이렇게 제목이 있습니다. 이 제목에는 주로 수업과 관계된 내용을 입력하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나의 여행지 소개하기 라는 프리젠테이션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나의 여행지 소개하기. 그리고 간단하게 학생들에게 여행지 소개 프리젠테이션 만들기 활동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교사는 나의 여행지 소개하기라는 걸 가지고 자, 프리젠테이션 만들기 활동을 한다라는 가정하에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과제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프리젠테이션 만들기라고 했기 때문에 우선 과제를 만드는 파일을 하나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추가 버튼과 만들기 버튼이 있는데요. 추가 버튼은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익숙한 메뉴들이 보입니다. 구글 드라이브, 링크, 파일 이런 메뉴가 보이고요. 자, 만들기를 누르면 바로 즉석에서 만들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내가 어떤 과제를 문서로 만들겠느냐, 프리젠테이션으로 만들겠느냐, 또는 엑셀 파일, 드로잉은 그림을 그리는 거고요. 그다음 설문지로 만들겠느냐 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자, 우리가 프리젠테이션으로 만든다라고 가정을 하고 자, 과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제목 없는 프리젠테이션으로 학생들에게 과제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요. 자, 이 과제를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놔두면 제목 없는 프리젠테이션으로 과제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누르고 제목 없는 프리젠테이션보다는 이 제목을 바꾸는 게 맞겠습니다. 그럼 나의 여행지 소개하기 라고 하고 학생들이 만들 프리젠테이션을 이렇게 놔두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목 정도만 이렇게 적어두고 자, 이 파일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나는 제목 여기 나의 여행지 소개하기를 했고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제에 대한 메뉴 설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구글 클래스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첫 번째로 학생들에게 파일 권한 보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기 권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파일은 학생들이 볼 수만 있는 권한이 되겠습니다. 그럼 파일 보기 권한만 설정을 할 때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교사의 PDF 파일을 보여주고 수행평가 안내물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있다면 학생들이 보기 권한만 있으면 되겠죠. 또 프리젠테이션 예시 파일이 있으면 다음 이 예제를 보고 너네가 프리젠테이션을 만들어라 라고 한다면 교사의 예시 파일은 보기 권한을 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때에 따라서 우리가 과제에서 보기 권한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나오는 학생들에게 파일 수정 권한입니다. 이 부분이 구글 프리젠테이션의 가장 좋은 장점이 되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 수업 시간에 되게 이 부분을 많이 씁니다. 학생들에게 수정 권한을 준다면 이 파일을 학생들에게 모두 다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때 학생들에게 파일 수정 권한을 줄 때에는 자, 요 오른쪽을 먼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쪽에 보면 전체 학생이라는 것이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내가 파일을 수정 권한으로 바꾸고 전체 학생으로 이렇게 둔다고 한다면
모든 학생들에게 이 파일은 모두 다 나는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두겠다라고 하면 메뉴를 이렇게 설정하면 되겠죠. 그런데 나는 전체 학생이 아니라 1, 2, 3, 4번 이 학생들한테만 수정 권한을 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특히 모둠 활동이 되겠죠. 그죠? 모둠 활동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 학생들에게 수정 권한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의 가장 멋진 메뉴의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수정 권한을 어떤 과제에 대한 수정 권한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모든 학생에게 줄 수도 있고 특별한 학생에게만 줄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학생 권한 중에서 또 가장 세 번째로 멋진 권한이 학생들에게 사본 제공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학생별로 사본 제공이라는 말은 학생 개인별로 이 제목 없는 프리젠테이션, 이 슬라이더가 학생들한테 개별적으로 제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제공이 될 때는 어떻게 제공이 되느냐면 만약에 사본 제공으로 했을 경우에 여기에 나오는 학생 이름별로 교사 01 4번, 교사 02 4번, 교사 03 4번으로 해서 학생들의 인원수만큼 그리고 학생들의 계정 이름대로 사본이 제공되기 때문에 교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파일 수정 권한으로 하고 제가 사본 제공은 잠시 후에 한 번 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에게 이 나의 여행지 소개하기라는 프리젠테이션을 모두 다 수정할 수 있도록 수정 권한을 주었습니다. 이 메뉴는 선생님들이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실 때 굉장히 많이 쓰시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메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대상이 있고요. 자, 대상은 저는 이 구글 클래스룸 체험방에서 하지만 여기 보시면 내가 만든 방을 이렇게 중복 선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에 어떤 것들을 과제를 설정할 때 이 메뉴를 사용한다면 좀 더 편리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아까 설명했던 대로 전체 학생에게 하겠느냐 또는 몇 명의 학생들한테 하겠느냐 이거에 따라서도 과제 설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두 메뉴는 구글 클래스룸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성적 카테고리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협업, 과제라는 메뉴가 저한테는 보이는데요. 이 메뉴는 구글 클래스룸의 제일 앞쪽에 요 설정 메뉴에 가시면 성적 카테고리를 나는 무엇으로 줄 거냐라는 그 성적 카테고리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이 설정 메뉴에 어떻게 설정했느냐에 따라서 이 과제를 이 성적 카테고리가 뜨는데요. 이 메뉴는 주로 자주 쓰시는 선생님도 있고 안 쓰시는 경우도 있고 좀 특별한 경우에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수는 내가 이것을 점수를 몇 점 만점으로 하겠느냐 이렇게 점수를 책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기한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기한을 선생님들이 책정을 하셔서 원하시는 날짜에 구글 클래스룸의 과제 기한을 이렇게 책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학생들이 제출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는데요. 이 날짜까지 과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주제인데요. 주제는 아까 1탄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이렇게 주제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구글 클래스룸 체험이라는 주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클래스룸 체험이라는 메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수행평가 선생님들이 루블릭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준표를 플러스를 딱 누르시면 기준표 만들기, 기준표 다시 사용하기, 스프레드시트 가져오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메뉴는 실제로 내가 이 프레젠테이션 만들기 활동에서 수행평가에 어떤 기준으로 점수를 줄 것이냐를 선생님들이 직접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기준표 만들기를 눌러서 예를 들면 나는 발표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점수를 주겠다. 그리고 이 발표를 전체 100점 만점 중에서 예를 들어 제가 20점은 발표 점수를 주겠다. 그리고 등급은 A로 주겠다. 그 다음 15점은 B등급으로 주겠다. 10점은 C등급으로 주겠다. 라고 선생님들이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발표 점수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내가 이번에는 아이들의 프리젠테이션 내용을 보고 점수를 주겠다. 자, 그러면 내용에서 20점은 역시 A등급은 내가 20점을 주겠다. 그리고 15점은 B등급, 10점은 C등급으로 주겠다. 이런 식으로 점수를 줄 수 있겠죠. 자, 그럼 제가 아까 처음에 총 40점 만점으로 설계를 했고요. 자, 다시 보시면 여기 보시면 발표 점수는 총 20점 만점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발표를 20점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내용도 역시 이렇게 내용 점수는 20점으로 총 40점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자, 다 되셨으면 저장을 눌러줍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기준표가 작성이 된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40점 만점으로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제가 점수도 40점으로 설계한 것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행평가 점수를 설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이렇게 기준표까지 만들어졌다면 과제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이 과제가 등록이 되겠습니다. 근데 누르기 전에 이 메뉴를 보시면 과제를 바로 즉석에서 만들 때는 과제 만들기, 임시 저장도 할 수 있고요. 자, 예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원하는 날짜에 예약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클래스룸을 가지고 원격 수업을 한다면 이런 예약 버튼도 굉장히 선생님들이 많이 쓰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약을 걸거나 또는 즉석에서 과제 만들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삼각형을 누르시면 되고요. 자, 저는 그냥 바로 과제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보시면 나의 여행지 소개하기라는 과제가 등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과제가 등록이 되었고요. 지금 보시면 기준표는 프리젠테이션을 만들기에서 내가 수행평가 점수를 이렇게 주겠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구글 슬라이드를 통해서 학생들이 프리젠테이션을 만들 거고 이것이 학생들은 43명에게 할당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과제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만들기 역시 과제. 자, 이번에는 본문 내용 요약하기 라는 과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약하기니까 이번에는 문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내용 요약하기라는 문서를 만들고 여기에 학생들이 본문을 요약하시오 라고 선생님은 적어주시고 이렇게 적은 것을 학생들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본문 내용 요약하기는 다 만들었기 때문에 자, 꽃표를 누르고 나오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학생들한테 나는 본문 요약하기라는 구글 덕스로 만든 문서가 하나가 생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학생들에게 수정 권한이 아니라 개인별로 학생들한테 개인 과제로 출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개인 과제로 할 때는 학생별로 사본 제공을 누르면 학생한테 개개인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사본 제공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주제는 클래스룸 체험으로 하고, 이번에는 기준표를 만들지 않고 바로 과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다시피 화면에 나의 여행지 소개하기와 이번에는 본문 내용 요약하기라는 과제가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과제 보기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학생들한테 하나하나 사본 제공을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에 보다시피 학생들한테 하나하나 과제가 이렇게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한테 이렇게 과제가 되어 있고요. 자, 이것을 제가 탁 눌러 본다면, 자, 이렇게 학생들이 한테 한 명 한 명 이렇게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사 7번이라는 학생에게 본문을 요약하시오라는 과제가 준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교사는 이 학생들한테 현장에서 바로 성적도 입력할 수 있고요. 비공개 댓글을 이용해서 학생들한테 자, 과제를 열심히 참여해 주세요 라는 댓글도 참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자료에 대한 피드백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에 따라서 학생을 여기 보시면 지금은 과제를 출제를 했기 때문에 할당됨이라고 나오지만 나중에 학생들이 과제를 제출하고 나면 이 메뉴가 제출됨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교사가 요것을 보고 자, 열심히 했군요 라고 게시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돌려주기 버튼도 활성화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생들한테 과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자,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을 조금 어려우니까 한 번 더 설명하면요. 나의 여행지 소개하기는 내가 모든 학생이 한 번에 들어가서 다 같이 수정할 수 있도록 과제를 올려놓은 것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메뉴는 하나하나가 아니라 모든 학생이 한 번에 들어가서 이렇게 과제를 수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뜨고요. 자, 그 다음 본문 내용 요약하기는 제가 사본 제공을 했죠. 한 명 학생에게 하나하나 일일이 다 이 과제를 던져줬습니다. 그래서 과제 보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학생들에게 하나 파일이 첨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교사는 한 명 들어가서 학생들의 과제를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한 부분은 자, 사본 제공을 한 것과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사본 제공을 한 거와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수정 권한을 해서 준 거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구글 클래스룸에서는 과제를 학생들한테 낸다라고 하는데요. 이 과제는 학생들이 모두 한 번에 수정할 수 있는 수정 메뉴로 주는 과제와 학생들한테 사본으로 일일이 개인별로 줄 수 있는 과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메뉴를 굉장히 선생님들께서 많이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구글 클래스룸 2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